예, 10월 첫째 주 주식 시황입니다. 우선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쌓이고 있어서요. 9월 중으로 1조 2천억 매도를 해서 지금 현재 2020년 동안에 29조 4천억, 즉 30조 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조 원 이상씩 매도하고 8월에는 또 2조 7천억 매도를 했죠.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매도하면서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은 조만간 30조 원을 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18년, 19년까지 합친다면은 여기다가 5조 5천억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거의 35조 원, 지난 3년간 외국인의 매도는 35조 원 정도 쌓여가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가겠습니다. 외인들의 채권 동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원화에 9월 중으로만 8조 2천억 매수하면서 채권 시장은 계속 들어오고 주식은 계속 파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수는 아마도 달러보다는 원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선물 동향은 간단히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기 이후에 이번 9월 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포지션, 남아있는 판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 이제 만기가 안 돼 있는데 코스피 미니 선물 합쳐서 약 4천억, 조금 안 되는데 4천억 마이너스입니다. 매도. 코스닥 선물 마이너스 1,600억 매도고요. 주식 선물만 이건 아마 어느 특정 종목에 집중된 거겠죠. 어느 특정 종목에 집중돼서만 플러스 1,00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마이너스 4,600억 매도 포지션이라는 점. 매도 포지션이 지금 좀 날수가 길어지고 있죠. 지난번 3월 달에 폭락 후에 오르는 동안에 매도 포지션을 길게 이어간 적은 없었다. 단 매도 포지션 강도가 절대 강한 건 아니다. 이 정도 4,600억은 며칠 사이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 이 매도 포지션이 적어도 2조 3조 넘어가면서 또한 차트가 꾸겨질 때는 지난번처럼 그 지난번 3월 폭락 전에도 외인 매도 포지션 3조 원이 훨씬 넘었었고요. 왔다 갔다 하지만 4조 원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요거 자체에 너무 뭐 4,600원 매도기 때문에 꼭 하락한다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2조 원 이상 계속 상방이었던 외국인이 조금은 포지션을 중립으로 전환됐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녹색으로 지금까지 오르는 동안 깨지지 않은 선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달 폭락 이후에 오른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선이 38일 선입니다. 지금 반등은 오고 있지만은 아직 38일 선은 넘지 못한 상황으로 단 5일선과 단 현재 5일선은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5일선을 지지되면서 쭉쭉 이거를 돌파해 나갈지 아니면은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헤딩한 다음에 다시 5일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게 역시 코스피도 코스닥과 같이 이평선 추세선을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 오르는 동안 딱딱 지지되게 이렇게 맞춰서 38일선 혹은 37일선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회복하지 못했다. 단 5일선은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5일선 이탈하고 또한 이 전저점을 만약에 어떻게든 어디까지 오르든지 다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를 깨게 되면은 사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급락으로 무조건 보지 마시고요. 이게 반등이 상황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온 후에 무너지기도 하고, 물론 오르다가 여기를 또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으면 더 가겠죠. 그죠? 더 갈 텐데, 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는 못 가고, 이렇게 꿀렁거리다 힘을 능축해서 이렇게 빡 뚫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걸 넘게 되면은 저희는 다시 투자 비중을 많이 눌리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기간이 되겠다. 단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20에서 30%는 투자하고 가셔도 된다. 현금 비중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한 80%만 가지면 충분하다. 여러분 주식 투자자라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20에서 30%가 없으면은 다시 방향 전환이 바뀌었을 때 쫓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더군다나 반등으로 전환됐을 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막 10%, 15% 치고 오르게 되면은 그걸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에서 30%는 하락을 당해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나에게는 한 7, 80%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저가에 사면 되니까는 전량 매수보다는 그거는 어차피 또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세금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상태는 아니고 늘 일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은 제가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렸죠. 인버스를 일부 끼고 예를 들어 인버스를 진짜로 불안하시다면 투자 30% 하면서 인버스를 30% 끼세요. 지수랑 한번 다이다이를 하던지. 이거는 사실 인버스를 30% 끼면 이거는 투자 0%랑 같은 거죠. 그죠? 투자 30% 하는데 어쨌든 조금은 남긴 습관을 들여라. 왜냐하면은 의외로 우리가 투자하던 종목이 팍팍 오르게 되면은 뭐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중은 폭락을 해도 충분히 쩐이 많이 여유 자금이 쩐이 있으면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에서 사실 50%까지도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 있는데 뭐 단지 좋은 종목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크고 뉴스에서 떠드는 그런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히 수치적으로 PER상 PBR상 저평가 종목이고 실적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지금 상황 때문에 저평가된 우리나라 주식, 나스닥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도 50% 투자하면서 여기서 뭐 인버스를 20%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투자 비중 30%죠. 그렇게 해서라도 투자 비중 20에서 30% 맞춰도 아마도 충분할 것이다. 코스닥은 조금 뭐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거의 회복, 44일선을 회복하면 살짝 거의 지금 맛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상승하게 되면은 추세를 회복하는 거고, 추세를 회복해도 물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고점을 넘기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추세 아래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추세 아래서는 상황 따라 진짜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은 이 위로 올라서 줘야지 그나마 나중에 이런 박스권,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을 기대할 수 있지. 그래서 월요일날 상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만약에 월요일 여기서 더 상승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평선 추세기 한 43일선, 44일선 설정한 건데요. 그거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지지가 됐던 선은 깨고 나면은 저항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오르지 못하고 이번 주에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얘네가 작용하고 있구나. 저항이었던 이평선은 나중에 지지가 됐던 이평선은 나중에 저항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 카페에서 중소기업 서비스에서는요. 나스닥 인버스도 일부 있고 코스닥을 투자하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합산했을 때 그래도 투자 비중이 조금은 더 높고 투자 비중 일부 제가 말씀드린 한 20에서 30%는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조금 종목이 좀 안 보여서 조금 많이 줄인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인버스 우위라든가 그러진 않고 여러분 20에서 30% 투자하시면서 아무리 안 좋아도 물론 이제 본인이 좋은 종목이 안 보이면은 그냥 전량 매도로 계세요. 그러시면 되고 제가 보는 건 좋은 종목이 보인다는 그거 하에서 지금은 뭐 한 좋은 종목이 보인다면 50% 투자하시고 인버스를 여러분이 코스피 투자하면 코스피 인버스 나스닥 인버스는 좀 일부 있는 게 좋고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한 인버스 20에서 30% 투자하고 이거를 뚫게 되면 인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괜찮겠죠. 뭐 이렇게 인버스를 조금씩 조절하는 걸로 해야지 전량 사고 전량 팔고 하는 거는요. 그거 자체로가 어떻게 보면 단타적으로 전량 사고 전량 팔면요. 한 달에 여러분 10번만 해도요. 1년에 30%가 까입니다. 세금이 여러분 0. 몇 프로지만 그걸 1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강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한 달에 10번 사고 팔아도 세금이 얼마입니까? 0.3 몇이죠? 아이고. 어쨌든 0.3%가 넘잖아요. 수수료까지 해서.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2, 3%가 까이게 된, 그 1년이 되면은 2, 30%가 세금으로 까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여러분 1년에 20에서 30%가 까이면서 하면은 이건 승산이 없는 게 하물며 한 달에 20번, 30번 혹은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상입니다.